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관련해서 좀 보도가 나오곤 있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은 좀 돈과 관련된 얘기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아들이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이걸 끊어서 범행에 나섰다. 혹은 아들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섰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고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 경찰 측에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의 정확한 동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족 상대 조사를 오늘 진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예. 있고요. 또 검거 직후에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피의자 조 씨는 지금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보도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의뢰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 탓을 하기 마련이죠. 그걸 감안하고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 프로파일링 과정 중에 이 생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생활비를 끊어서 내가 이런 범행을 마음먹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심지어 경찰에서도 이것은 피의자의 진술일 뿐이지 이것을 단편적으로 정말 피의자의 범행 동기다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지금 현재까지 행위를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떠한 범행 동기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이 자신의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했던 자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다가 폭발, 인화성 물질까지 설치해서 이 공중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피의자가 단편적으로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이유다라고 단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고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고 유족도 오늘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구체적 범행 동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설령 돈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 게 왜냐하면 전처는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 측에서 제출한 그 의견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사업을 여러 개 했을 때에도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었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려고 했을 때에도 그런 학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이유에 대해서도 결국은 본인들의 자녀의 이제 아버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계속 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지금 진술 내용하고는 유족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좀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가 정말로 이제 이 경제적인 지원이 끊겨서 그런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처의 명의 집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전처 명의 집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던 그런 것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확실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있었던 게 맞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피의자가 경제적인 부분이 위축이 돼서 뭔가 이제 자격지심을 느껴서 이런 건 또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춰봤을 때는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더 나오긴 하겠지만 좀 우리가 이제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 그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지 않았을까, 예.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변호사, 사건 초기에는 성공한 전처에 대한 열등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것도 전처가 낸 입장문을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또 많은 전문가들이 워낙 전처가 굉장히 유명 에스테틱의 대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처에 대한 이혼 시점과 또 이런 이 총기류 등을 준비했던 시점이 정확히 맞물렸기 때문에 성공한 전처에 대한 증오 때문에 전처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노렸던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는데 전처관은 이 공식 입장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살아봐서 아는데 이 사람 열등감도 없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스스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열등감으로 어떤 이런 범행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실제적으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이혼 후에도 이 남편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범행 날에도 아버지의 생신을 챙겨주고자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 만큼 평소 이 부자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예. 서로 연락도 잘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범행 동기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은 자기적인 것이다. 믿을 수 없다. 그러한 범행 동기는 없다라는 것이 전처와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예. 이 변호사님이 지적을 해줬지만 뭐 아들의 지원을 끊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얘기한 대로 근데 아버지 생일잔치 해주고 네. 정례적으로 왕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족 측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평소에 피해자가 본인의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서 스스로 그러려면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일도 직접 챙겼고 평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자주 드리면서 좀 챙겨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피해자 측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다.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왔던 그 피해자를 왜 이렇게 살해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면서 이제 경찰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며칠 걸립니까? 이 프로파일링이 끝난 다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통상 한 2, 3일 정도 시간 걸립니다. 예. 따라서 20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프로파일러의 면담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르면 내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이 수사 보고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과정 중에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또 프로파일링 결과 이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범행 도기로 보는 것인지, 재범의 위험성은 얼마나 높은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경찰에서는 이 프로파일링 과정 중에 있었던 진술뿐만 아니라 A씨를 검거할 때 확보했던 압수수색 물품이라든지 유족의 진술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그렇죠.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다행인 건 이 가해자가 처음에는 마치 삶을 포기한 듯이 경찰 진술을 거부를 하다가 현재는 입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경찰의 조사 과정에도 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이 피의자 본인의 집에 폭발물, 인화물을 설치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 폭발물을 제작한 과정 그리고 전 이 부분이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해체할 때 유의할 점까지 진술을 했다고 본인이요?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폭발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와이어로 신호가 든통 14개를 묶어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빨리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낚싯줄과 목화솜을 이용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 일부 그래요? 보도에서는 이걸 실제로 본인이 실험까지 해봤다 이런 취지의 진술까지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예. 실제로 경찰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이불을 찢어서 폭발물에 연결을 해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매개체로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해뒀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폭발물 작동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기폭 장치도 여러 개고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다. 하지만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터지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뭐 사제총기도 조악하다고 하지만 인명을 살생하는 거고 이 폭발물도 상당히 위력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구성이 된 건 뭐 페트병 아니면 뭐 우유통, 이불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근데 실제 폭발력은 이제 장갑 차량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장갑차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중동 무장 단체에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어쨌든 이게 이런 정도의 폭발력이면은 아파트 한 채가 이제 화염에 휩싸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상을 하기 싫지만 만약에 정말 터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특히나 이제 아파트에 설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인근 주민들까지도 피해가 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제 총기도 문제지만 이런 사제 폭발물까지 좀 포함에 대해서 좀 모방 범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조금 뭐 조사에 착수했나요? 맞습니다. 경찰이 무기 회수를 위해서 매년 9월 한 달간의 이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을 예. 하는데요. 이걸 올해는 8월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이 기간 안에 자진해서 불법 무기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와 더불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무기 제조 콘텐츠를 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의 탐지부터 삭제 요청까지 모든 절차를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